안녕하세요.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퇴사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퇴사를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은 사실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서도 꽤 계시더라고요. 회사 생활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으로써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지만 직장에서의 모든 순간이 늘 힘들고 불행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떻게 하면 회사 생활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일에 조금 더 몰입할 수 있을까요? 출근하는 발걸음이 한없이 무거운 당신에게 드리는 책 한 권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가나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온 송창현 작가님의 직장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직장 생활 20년 차를 몇 해 앞둔 열혈 직장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저자는요, 누가 봐도 내공이 느껴질 만한 생생한 직장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으며 지금은 어떻게 성공 궤도를 달리고 있는지 자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겪었고 그 안에서 무엇을 깨달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을 무덤덤한 문체를 기본으로 때로는 피식피식 웃음이 나는 유머를 담아 읽는 재미를 더해준 책입니다.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복차에서부터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1장, 일과 직장에 대한 흔한 착각. 2장, 직장 생활의 고비를 여유롭게 넘기는 마음 내공. 3장, 나를 지키며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 내공. 4장, 상사와 동료를 내 편으로 만드는 대화 내공. 5장, 일로 인정받는 사람들의 업무 내공. 1장에서 일과 직장에 대한 흔한 우리 직장인들의 생각과 현실에 대해서 직시한 후에 2장에서 5장까지 다양한 내공과 관련된 챕터를 접하고 나면 마치 직장인 만렙에 다다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직장 내공이라는 책입니다. 직장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신입사원부터 20년 차 이상의 상사분들까지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많은 공감 포인트를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부분은 회사를 악용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라는 챕터였어요. 굉장히 짧은 챕터긴 했는데요. 라임이 딱딱 맞으면서 뭔가 내용을 보지 않아도 어떤 내용일지 딱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성장의 관점에서 본 나와 회사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두고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회사를 악용하는 사람인지, 이용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활용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왼쪽 하단에 위치한 3, 4분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악용하는 경우인데요. 회사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영역의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사들이는 것 정도의 예시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도 한 달에 한 번 팀장님에게만 지급되는 전체 회식비가 있었어요. 그 회식비의 존재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그 회식을 한 적은 정확히 말하면 그 회식비로 회식을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항상 그 회식비는 팀장님의 개인 사비로 쓰였고 어쩌다 회식을 하게 되면 팀원들이 각출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얼핏 보면 회식비를 챙긴 팀장님은 이득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팀장님을 보면서 팀원들이 존중하고 인정했을 리도 없고 회식비의 원래 목적이었던 팀 화합과 팀원의 독려도 실패했으니 팀장님 개인의 성장도 회사의 성장도 달성하지 못한 셈이죠. 이것은 결국 자멸로 향해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왼쪽 상단에 위치한 2, 4분면은 나의 성장은 없지만 회사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는 회사에게 이용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에게 쪽쪽 빨리는 경우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본인이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강요하는 업무에 쫓기다 보면 자신의 성장을 챙기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회사가 시키는 대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뛰어왔는데 돌아보니 남는 게 없는 허탈감과 박탈감이 한꺼번에 몰려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나에게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회사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은 회사가 굴러갈지 몰라도 허탈감과 박탈감을 느낀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지금 이 위치에 계신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어서 빨리 스스로의 성장을 돌아보시고 내 밥그릇을 좀 더 챙기시는 데에 주력을 다하셔야 할 것 같고요. 회사는 이 근시안적인 경영 방법을 빨리 개선하셔야 할 겁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4사분면을 보겠습니다. 나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면서 회사의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바로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이용하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다면 이용해 먹는 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와닿는 설명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성장은 모르겠고 개인의 성장만 추구하는 경우죠. 이 유형에는 받은 만큼만 일한다라는 마음가짐의 소유자가 많다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이 받은 만큼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나는 100만 원을 받았으니 그만큼의 일을 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회사가 봤을 때는 100만 원만큼의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회사 사무실에서 유학 공부를 하는 사람, 개인적인 자료를 사무실에서 프린터를 하는 경우, 자신이 회사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 회사를 어느 정도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고 수업을 핑계로 맨날 먼저 퇴근하던 한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자신의 경력을 쌓아서 이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살고 계시는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러한 것들 또한 단기적인 관점일 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1사분면, 나의 성장과 회사의 성장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상황, 회사를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지원해준 돈으로 외부 교육을 받고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내 교육으로 전파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저자는 사내 동아리 활동과 회사 주재원 발령 당시의 이야기로 누구보다 회사를 잘 활용했던 자신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회사를 통해 내가 성장하고 나의 성장이 다시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니 이 선순환 얼마나 회사 생활이 즐거울까요? 이것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과 회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윈윈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좋은 구조인데 현실에서 쉽게 만나기는 좀 어렵겠죠? 저자가 회사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저자는 이 책 안에서 다양한 실패 사례와 어려웠던 사례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회사와 내가 함께 윈윈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 속 직장인들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개인의 성장에도 분명 도움이 된다면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의미 찾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의미, 너의 의미, 우리 회사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서도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회사에 있어서 나의 의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분명한 것은 회사는 나를 괴롭히는 존재고 나는 회사로 인한 희생양이며 어쩔 수 없이 붙잡혀 있는 월급 노예라는 직장인 불행론의 프레임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회사를 악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활용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단계씩의 변화라도 조금씩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개인의 성장이 시작되다 보면 조직의 성장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뛰다 보니 어느새 개인의 성장이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자의 직장 내공으로 탄탄하게 이루어진 이 책은 3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도 맞아 하면서 지루함 없이 읽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빨리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이해하고 싶기도 했고 좀 더 고민하고 싶었거든요. 직장에서 벗어났지만 늘 다양한 직장에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 많은 직장인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더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실버 정신, 실력 쌓고 버티고 이렇게 오신 직장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존버 정신 생략하겠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에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살아남았다라는 것은 그냥 버텼다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 직장에 계신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잘 보내온 스스로를 다독여 주심과 동시에 나와 조직의 성장을 위해서 내일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잠시나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지 않을 직장 내공을 열심히 쌓고 있을 우리 모두를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오늘도 갈등하는 당신의 TV 굿바이 갈등의 이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